이것은 바로 이제 결합원가 배분의 결합원가. A와 B를 각각 500단위와 400단위를 생산하였다. 분리 시점의 결합 제품 A와 B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과 150원이었다. 이것은 순실현 가치가 아니라 총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 A에 배분될 결합원가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 A에 배분 결합원가가 2만 원이 나왔다면 결합원가 총액이 얼마냐? 요걸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봐야 되겠지. 그럼 이제 단 제공품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생산량에 500단이 나와 있고 500 나와 있고 판매 단위당 판매가가 200원이니까 5, 2, 10 하니까 총 판매 가치가 얼마 나온다? 10만 원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단위를 생산하였다. 그럼 400단위에 대해서 한 단위당 150원이 원가니까 판매 가격이니까. 그럼 총 판매 가치는 바로 여기 6만 원이니 합이 얼마? 16만 원이 나오지 않느냐. 다시 한번 총 판매 가치 얼마 나왔다? 16만 원이 나왔다. 이거 16만 원. 그럼 이제 16만 원을 가지고 나눠봤다 이거지. 근데 A의 배분된 원가가 2만 원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총 결합 원가는 잘 모르겠는데 곱하기 판매 가치로 나누니까 판매 가치는 여기에 10만 원과 6만 원이 합이 16만 원. 16만 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 여기에 나눠간 것이 총 판매 가치가 16만 원 중에서 얘는 10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10만 원 처음에 한번 해보면 16분의 10만 원 하니까 이 결합원가 배분액이 2만 원이 나왔다면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이제 X값이 나오겠지. 왜 볼까요? 나보고 하라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좀 해봐요. 이거. 곱하기 10만 원 나누기 16만 원이니까. 여기 얼마 나오냐? 이 결합원가 총액. 거꾸로 뒤집겠습니다. 뒤집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원 곱해서 2만 원 나오니까 역으로 구하면 이 X값은 얼마가 나오죠? 금액 직접 구해서요. 곱하기를 나누기로 곱하기로 하면 되죠. 거의 뭐 그냥 방정식이네. 1차 방정식. 그럼 해보겠습니다. 2만 원 곱하기 16만 원 나누기 10만.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3만 2천.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금액은 얼마? 3만 2천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결합원가를 역으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 금액이 3만 2천 원. 답은 3만 2천 원이 되겠지.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 갑니다. 이것도 AP 생산하고 있다.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해서 배분되겠다.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합제품 C를 추가 가공하여 모두 판매한다면 C 제품의 매출 총액이 얼마냐? 공선과 감선, 재고자산은 없다고 치고. 그럼 결합원가는 총 10만 원이 나와 있는 거 이미 나와 있고 요거와 요거를 잘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매출 총액을 구한다면 매출 판매 가치에서 추가 가공 원가 있으면 전부 다 빼주면 배분된 금액에서
그럼 나머지가 이익이 나오겠지. 일단 그러면 금액을 나눠보자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한번 보자고요. 판매 가치가 20만 원이고 결합원가가 10만 원이라면 총 판매 가치 20만 원 중에서 결합원가가 10만 원 나와 있으니까 판매 가치의 50%가 바로 배부율이 나오겠죠. 50%. 절반이니까. 절반. 그럼 이제 50% 배부율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합원가 배부를 해보자고. 그럼 10만 원 중에서 얘가 만 원 갖고, 그럼 이게 두 개 금액이 두 개 합이 10만 원 나와야 되겠지. 그럼 제일 먼저 분리 시점의 판매 가치 얘는 A는 나와 있으니까 A는 8만 원이니까 여기에 20만 원 대 8에 이게 10만 원 비율이니까 50%니까 이거의 50%가 이 결합원가 A 쪽 아니에요. 그럼 직접 한번 써요. 직접 써요. 저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한번 직접 좀 공격적으로 해봐요. 공격적으로.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4만 원. 그럼 여기서 10만 원에서 여기 4만 원과 만 원을 빼주면 나머지 이게 얼마 나온다? C에 갈 것이 5만 원의 결합원가 아니에요. 그러면 C 제품만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B 이런 건 건들 것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2만 원에 판다면 판매, 추가 가공 판매 가치가 12만 원이라면 결합원가 배부된 거 그 금액이 여기에 5만 원 하고 또 추가 가공 원가가 또 5천 원 더 들어갔으니까 뺀 나머지가 매출 총액이 나오겠지. 그럼 그 금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합시다. 12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5천 원 빼세요. 그럼 얼마 나온다? 6만 5천 원 이 상품의 C 제품의 매출 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가 뭐 기말 제품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4번 6만 5천 원이 되겠지. 이제 또 단골 손님 중에 하나. 원가 계산 중에서 변동 원가라서 변동에 동그라미 치세요. 변동.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전부 원가 계산이에요. 전부라는 건 뭐냐?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등을 다 포함해서 직접 변동비든 고정비든 할 거 없이 그 원가를 전부 계산하는 게 바로 전부 원가 계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재무 보고 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 여기서 변동 원가 계산은 뭐냐? 변동. 변동은 뭐냐? 원가 계산할 때 잘 들으세요. 원가 계산할 때 제품 원가를 산정할 때 고정비는 빼버리고 다 경비로 다 처리해버리고 변동비만 쪽쪽 골라서 원가 계산해보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예요. 전부와 변동의 차이. 그럼 혹시 시험 문제 지문에 변동 원가와 전부 원가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고정비를 안 넣는 것이 변동 원가고 변동비만 넣는 것이. 그럼 고정비는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리고 비용 바로 떠는 거예요. 하지만 전부 원가 계산은 재무 보고 목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원가를 다 계산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 변동비는 원가에 넣고 고정비를 다 경비로 떨어버리면 판매비로 떨어버리면 판매 거죠. 손익계산 비용 떨어버리면 제품 원가 산정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남아있는 기말 제품이
잘 들어야 돼요. 남아있는 기말 제품이 고정비가 안 들어간 것이 변동원가 계산이고, 고정비를 포함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그럼 잘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기말 제품을 평가했더니 전부 원가 계산에서 전부 원가 계산. 기말 제품이 100만 원 나왔다. 근데 변동 원가를 계산했더니 8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왜 차이가 날까? 이것이 고정비가 제품 원가에 들어갔느냐, 아니 들어갔느냐의 직접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처음에 배웠을 때, 상품 배웠을 때, 기말 제품이 많으면, 기말 상품이 크면, 기말 상품이 커지면, 같은 조건이라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크면, 매출 원가가 줄어서 이익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고 배웠어요. 그럼 같은 수량의 기말 제품의 크기가, 같은 수량의 기말 제품의 크기가 변동이 80이고, 변동 원가 계산만 잡으면,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으로 100만 원이 된다면, 기말 제품의 차이 얼마가? 요 20만 원이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말 제품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기말 제품이 커지는 것이 전부 원가 계산이다, 변동 원가 계산이다, 전부 원가 계산이다. 반대로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다음 연도로 가버리면. 다음 연도로 갔을 때는 전부 원가 계산의 기초하고 변동 원가의 기초가, 변동 원가가 기초가 적어 많아? 적어. 다음 연도로 가니까 변동 원가 전부가 많아. 그럼 결과적으로 기초 제품이 적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변동 원가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는 오히려 더 역으로 돌아가면 그 영향이 올해 거에 반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반대 영향. 이따 계산해 보면 알겠지. 그럼 일단 여기서 기초 초안을 잡자. 모든 원가 중에 제품 제조 원가 중에서 다시 한번 제품 제조 원가 중에서 고정비 빼고 간다. 이것이 바로 무슨 원가? 변동 원가. 고정비 넣어서 제품 원가 계산하자. 뭐? 전부 원가 계산의 근본적인 차이. 그로 인하여 기말 제품에 고정비가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 전부 원가 계산이고 안 포함된 게 변동이라 이거지. 그럼 기말 제품의 차이로 인하여 순이익의 차이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 그럼 결과적으로 빗줄 한번 겁니다. 제조 원가 계산할 때 고정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전부 포함하자. 전부 모든 걸 흡수하자. 이거. 원가를 다 흡수하자. 아니다. 고정비는 빼고 변동 원가만 잡자. 다시 무슨 원가만 잡자? 변동 원가만 잡아보자. 이걸 다른 말로 직접으로, 즉 고정원가 빼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변동비만 원가 계산 잡자. 이것이 직접 원가 계산이라도 해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안 쓰고 변동이냐 전부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 우리가 배웠던 재료, 노무비, 변동,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만 잡고 고정, 간접비는 그냥 다 어차피 나올 비용이니까 경비로 다 처리해버려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 이 뜻이라고. 이것이 전부와 변동의 본질적인 차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고로 남은 제품에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변동이다. 그럼 기말 제품의 차이로 인하여 매출 이익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서로 간에 달라진다. 그만큼 차이만큼. 명심하세요. 기본을 알고 가야 돼.
그럼 변동원가 계산의 특징이 뭐냐? 첫째,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먼저 분리를 시켜야 돼. 변동비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지. 그다음 변동원가는 제품 제조에 관련 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처리하시고, 고정비는 기간 비용, 즉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고정원가는 모두 기간 비용으로 바로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고정비는 원가에 침투하지 마라. 따라서 고정제조 간접비는, 고정비는 제품 원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고 제품의 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지. 기본. 그 기말 제품의 차이로 이익 차이가 나버리겠지.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비교를 해보자. 서로 비교해보자. 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 전부 원가 계산은 재무 보고 목적이지 뭐. 전체 원가를 토탈로 잡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매출액 적고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순차로 써나가는 거 우리가 전통적 손익계산을 잡은 거예요. 근데 변동 원가 계산은 좀 차이가 달라져요. 뭐냐? 매출액 적고 매출 원가도 변동비만 잡는 거예요. 고정비 안 잡아. 고정비는 고정 제조 원가나 고정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고정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 다 해서, 따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이익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변동비만을 손익계산서에 계산하는 거. 그럼 변동 매출 원가에다가 뭐 변동 판매 관리비 등을 다 변동비만 다 집어넣고, 고정은 이미 다 전액을 다 경비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여기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변동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을 공헌이익이라고 한다. 다시 무슨 얘기요? 공헌이익은 한마디로 이익에 공헌하는 공헌이익. 이 공헌이익을 잘 알아야 이제 BEP 분석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제조 간접비는 원래 이 매출 원가 안에 전부 원가에서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변동 공헌이익 계산에서는 고정비는 바로 제조 원가에 넣지 말고 경비를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계산해 보면 기말 제품의 서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품 원가 계산 밑에 보시면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직접과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에서 제품 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 농업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전부 싹쓸이 집어넣는 게 전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 노무 변동 간접 원가만 넣어서 고정비는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정 간접비. 판매 관리비는 어차피 기간 비용이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한다면 제품 원가 계산이 쉬워요. 오히려 전부는 100원 들어갔다고 재료비가 농업비 100원 변동 간접비 100원 고정 간접비 100원 그럼 총 400원이 제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변동 원가 계산은 달라. 직접 재료 원가 100원 그대로 갖고 농업비 원가 갖고 변동 간접비 100원 갖고 그 대신 여기까지만 원가 계산 300원을 잡고 그 대신에 100원은 고정 제조 간접비는 바로 손익계산서 비용을 떨어줌으로써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제품 생산을 했는데 제품 원가가 총 4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10%가 기말 제품이다. 그럼 400원 중에서 10%가 기말 제품이라니까 얼마가 되고 40원이 나타나게 되고 40원 기말 제품 4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동 원가 계산한다면 잘 봐요. 변동 원가 계산한다면 10%가 남았다면 기말 제품이 얼마? 30원이 된다고. 그럼 기말 제품을
40원 했을 때와 그 다음에 30원 했을 때, 요 전부와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가, 전부와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가 얼마가 차이나요? 10원이 원가 차이가 나요, 기말 제품에. 그럼 기말 제품이 이쪽이 크니까 이익이 그만큼 더 나오고, 이건 더 적으니까 그만큼 바로 뭐냐? 거의 10%, 10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전부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변동원가 계산의 질적 차이들은 원가 차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다시 또 이것이 올해 끝났으면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내년에 가면 요 기말에 남은 제품이 뭐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변동 원가 계산할 때는 30원이 내년에 기초가 되고. 그럼 잘 봐요. 기초 제품이 이건 전부 원가, 변동 원가 계산 작아요, 많아요? 작고. 얘는 30원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40원. 그럼 기초 제품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내년에 갔을 때는 요 상황이 오히려 뭐예요? 반대 역수로 뒤집힌다. 역수로 뒤집힌다고. 말의 현상은 다음 연도는 역으로 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잡아서 싸잡아서 했을 때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제품 원가에 포함된다. 전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남은 재고 자산 어떻게 될까? 그럼 판매되지 않고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원가는 다음 기회 비용화가 되지만 변동 원가는 아예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올해 비용을 다 떨어버렸으니까 제품에 대한 차이 금액만큼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럼 볼까? 밑줄거에 기말 및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 해당된 금액만큼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했던 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는 당기 비용을 적게 하여 기말 제품이 더 커졌으니까 이익이 크게 나오고 오히려 또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는 당기 비용을 크게 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왔죠. 이것이 전부 원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생산량이 100개고 판매량이 100개다. 다 팔고 재고이익이 없다. 그럼 제품 재고이익 하나도 없다면 기말 제품이 서로 제로니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니 전부 원가나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은 그 당기 순이익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순이익의 변화는 없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초변동이 있는데 초변동은 신경 쓰지 말고 재료비만 원가에 넣자 이건데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만 잘 계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생산량이 100개인데 판매량이 70개 팔았다. 그러면 기말 제품은 최소한 얼마가 남는다? 30개가 남아있으니까 기말이 크다 이거지. 기말이 크다. 그럼 기말 제품이 올해 기말이 커지면 고정 원가가 전부 다 원가 제품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고이익이 커지게 되고 재고이익이 큼으로 인하여 당기 순이익이 뭐가 된다? 많아진다는 거지. 전부 원가가. 영업이익이 커지죠. 제품에 고정 원가가 포함돼서 금액이 나타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업에 40원 썼을 때와 그 다음 뭐예요? 30원 썼을 때 차이가 발생하죠. 반대로 생산량이 100개인데 판매량이 120개야. 그럼 오히려 기말 제품이 기초보다 뭐예요? 적었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져요. 그럼 그것이 바로 역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초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전부원가 이익과 변동원가 이익 중에서 전부원가 쪽이 뭐예요?
오히려 더 변동원가보다 바로 전부원가가 적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말이 크면 전부가 크고, 다시 한번 뭐가 크면? 말이 크면. 그 다음에 초가 더 커버리면 반대로 변동이 더 큽니다. 초변을 합니다. 초변. 역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 재고자산 차이가 곧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비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이 나와야지. 자, 보세요. 변동원가 계산으로 이익을 1,000원 잡았다. 이게 나왔다. 그럼 전부 원가 계산으로 간다면 고정비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간접 원가가 300원이었다. 그럼 변동 원가 계산은 안 들어간 거니까. 그 기말이 300원이 커졌으므로 이익의 플러스 현상이 발생하고, 또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가 100원이었다. 그럼 기초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끄니까 변동 원가 계산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돼야 전부로 전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초와 말의 차이가 발생해요. 초와 말. 그러면 1,000원에서 300원 더하고 100원 빼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1,200원이 전부 원가 계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초와 말과 초의 차이가 곧 이익금의 차이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전 변동이 1,000원이었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비가 바로 여기에 300원이고 100원이었으면 이 차이가 200원이니까 또 200원만큼이 말이 컸으니까 전부가 다 이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바로 이익이 1,000원이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가 300원이면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가 100원이라면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면 1,200원 이걸 답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보세요. 변동 원가 계산이 1,000원이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간접비가 만약에 기말 재고 고정 간접비가 300원인데 기초에 400원 나왔다면, 기초가 400원 커버리면 전부 원가가 오히려 줄어요. 1,000원에서 300원 더하고 400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900원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에서 전부로 바꿀 때는 말은 더하고 말고정 더하고 초고정을 뺀다 안 뺀다? 빼서 초가 커버리면 어떤 현상? 오히려 전부 원가 계산이 더 이익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비 차이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거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정비는 어차피 늘상 들어가는 거니까. 변동비의 효과와 고정비 포함했을 때 서로 간의 질적 차이를 바로 원가 관리나 통계할 목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럼 생산량 300개, 판매량 250개, 기초제품은 제로, 기말제품은 50개다. 이 중에서 변동 원가가 100원, 개당 고정 간접비가 3만 원 들어가 있다. 변동 판매 관리비, 변동 고정 판매 관리비도 나와 있고. 그건 제조 원가는 아니니까 나중에 뭐 경비 넣으면 되겠지. 판매 단가는 2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부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전부 원가 계산한다면 전체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매출액은 바로 판매량이 250개니까 여기다가 바로 얼마의 판매 단가가 250원이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250 곱하기 250원 하면 매출액은 이익 포함한 매출액은 62,500원 나온다.
62,500원. 매출원가를 구하죠. 매출원가는 말을 제품이라고만 쓰는 것뿐이에요. 그럼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바로 매입액과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기말 제품을 빼자 이거지. 그럼 제일 먼저 제조 원가를, 기초제품은 제로니까 제조 원가를 구해봐야지. 계산하겠습니다. 제조 원가. 생산량은 300개고 거기다가 여기서 변동 제조 원가가 100원이니까 100원 곱하고 그러면 3만원.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간접비를, 고정 제조 원가를 다 더하니까 3만원 나온 걸 더하면 합의 단기 제조 원가는 얼마다? 6만원이 나왔다. 제품. 그 기말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기말 제품은 바로 몇 개가 나와 있다? 50개가 나와 있다. 50개. 50개. 그런 생산량 300개 중에서 50개가 남으니까 6만원 중에서 300개 분의 50개 하면 금액이 300분의 50 하니까 남아있는 제품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되겠지. 그럼 잘 보세요. 기말 제품 10,000원 쓰시고 기초 제품 없고 그러면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 빼주면 50,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러면 62,500원에서 50,000원을 빼주시면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 다시 무슨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그럼 62,500원에서 50,000원 빼니까 12,500원.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어차피 바로 손익계산서 비용이니까 변동이든 뭐든 간에 판매 관리비는 바로 손익계산서로 와야 되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 여기 나와 있는 거 2,500원 하고. 왜 2,500원일까? 변동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 얼마? 10원. 개수당. 개수당 판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2,500원. 해봐요. 열 개 10개. 10원, 10원. 개당. 계산해 주세요. 10개. 10원씩. 개당 10원씩. 여기 있잖아요. 판매량. 요거 판매량에 10원씩 변동 판매 관리비 들어갔으니까. 2,000원 나와요. 고정비는 판매 수량 관계없이 2,000원이 나오니까. 금액의 판매 관리비가 2,000원. 그러면 결국 합의 4,500원 해주니까 바로 단기 순이익이 8,000원이 나온다. 8,000원. 이게 우리가 작성했던 전통적 손익계산 작성 방법이에요. 근데 전부 원가는 그렇게 했어. 하지만 변동 원가는 질적 차이가 달라. 잘 보세요. 칠판 보시고. 매출액은 변함이 없죠. 어차피 판 거니까. 62,500원 그대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있고. 변동 제조 원가가 3만원이다. 왜 3만원이 될까? 고정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변동 원가 계산은 고 빼고 가라, 고 빼고 가라. 그럼 여기 질적 차이를 비교해줘. 아까 얘는 제조 원가가 6만원이었어. 그 이유가 고정비가 원가에 들어가니까 3만원이. 고정비 넣고 가니까. 얘는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비 안 넣고 가니까. 그럼 3만원밖에 안 나와. 그 대신에 여기 보시고 고정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거 3만원 이쪽으로 다 경비를 다 빼버린 거야. 한꺼번에. 제품 제조 관계 없다고 생각 다 빼버린 거야.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을 잘 평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제조 원가는 3만원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300개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50개가 안 팔렸으니까 300개분의 50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5,000원. 이게 바로 기말 제품이 5,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아까 전부 원가 계산할 때 기말 제품이 얼마 나왔고? 10,000원이나 나왔는데 고정 원가를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고정비를 빼고 가니까 원가에서 바로 5,000원밖에 안 나왔다 이 말. 그럼 결과적으로 25,000원이 매출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제품 원가와 관계없는 판매 관리 밑에도 써도 되고 위에도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판매 관리비니까. 그래서 변동비 2,500 해서 금액이 바로 62,500원에서 이 두 개를 빼주시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62,500원에서 요 금액 빼주세요. 얼마 나와요? 금액? 62,500원에서 빼주면 얼마 남아요? 좀 해주세요. 나보고 허락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62,500원, 25,000원, 2,500원 빼봐요. 얼마 남는가? 금액 3만? 35,500원이 나와요? 62,500원에서 이 두 금액을 빼세요.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 빼요. 3만 5천. 거기서 고정 간접원가 전부 다 3만 원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 아까 2,000원 있던 거 털어버리면 바로 결국은 3,000원이 나오게 돼요. 당기수익. 그럼 결과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3,000원 나온 것은 뭐의 차이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긴 기말 제품 얼마예요? 10,000원. 고정비 포함한 게 10,000원. 10,000원 이렇게 됐고.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기말 제품이 얼마 썼겠어요? 얼마? 5,000원. 그럼 전부 원가 계산에 기말 제품이 크니까 얼만큼 크죠? 변동과 5,000원 차이만큼. 그런 제품의 원가에 기말 제품 5,000원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기말 제품이 커졌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5,000원만큼, 즉, 이익은 5,000원 차이가 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8,000원이 나왔다면 변동 원가 계산은 여기에 포함되는 그 5,000원만큼의 차이점이 발생했으니까 이 5,000원 차이가 당기 순이익, 즉, 이익금의 차이를 발생하죠. 그러면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을 한다면 기말 제품 이쪽이 크니까 이쪽이 8,000원이 돼야 되고 이쪽은 얼마? 3,000원.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 순이익이 3,000원이고 얼마이고? 3,000원. 그 다음에 바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 순이익이 8,000원일 때 전부 원가와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에 있어서 고정비가 기말 제품에 얼마가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가 들어있다? 5,000원. 5,000원이 곧 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시키면 반대로 전환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 잘 보시고 전환 바꿔보자 이거지. 바꿔보자. 그럼 시험 볼 때 전부가 8,000원이며 손익계산서상에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3,000원이라면 이 차이가 5,000원이 서로 간에 무슨 제품의 차이다? 기말 제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지. 일련의 이 현상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알아달라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면 전부나 변동은 이익도 같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같이 떨어진다. 같아져.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크면 말이 큼으로 인하여 다시 뭐가 큼으로 인하여?
말이 큼으로 인하여 제품 재고액이 전부보다, 변동보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익이 전부가 커지고 변동원가 영업이익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량, 판매량 비율도 기말 제품 오히려 적어버리면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발생한다. 아까 초가 적었을 때, 초가 많았을 때 역전해봤잖아. 그럼 오히려 변동과 전부 중에 변동이 크다 안 크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시험 볼 때 질문 조심하세요.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보다, 다시 한번 전부보다도 변동 원가이익이 컸다면 기초 제품이 기말 제공보다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 해석한다면 생산량에 비하여 판매량이 더 커졌다 안 커졌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 독립된 문제. 1번은 답만 체크하세요. 변동과 전부의 기본적인 차이 밑줄 그치고. 기본의 차이가 뭐였어요? 전부는 단어차, 그 다음에 변동은 변동면 넣죠. 변동 빼고 가자. 그것이 근본적인 질적 차이예요.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느냐? 우리 회사는 제품을 만들 때 변동비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지. 회피가 불가능해. 그래서 고정비는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고정비가 얼마나 차지할까 비율도 좀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전부원가 계산은 재무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 차이는 뭔가? 바로 2번이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다 떨어버리고, 전부원가 계산은 바로 고정간접비를 무슨 원가에? 제품 원가로 넣고 계산하자. 이것이 본질적인 가장의 특징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이것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2번.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계산 준비를 딱 해요. 계산 준비를 하고 좀 기다려 봐요. 나보고만 하라 그러지 말고. 이 상사는 A지를 제품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품 한 개당 직접 재료 480원. 농비 원가가 240원 들어가고, 변동 간접비가 120원이며, 고정 간접비가 얼마? 30만 원인 경우에. 흡수 원가, 흡수에 밑줄 그으시고, 이게 전부 원가 계산 다 흡수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제품 A를 1000개 제조하였다. 그럼 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이건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있는 우리가 전통적 원가 계산 그대로 해주면 돼요. 보실까요? 제일 먼저 재료비 단가가 얼마? 480원. 그러면 480원. 농업이 240원. 변동 원가 집어넣고, 고정 간접 원가는 바로 30만 원 들어갔지만 제품은 1000개 제조한 거니까 단가를 계산한다면 30만 원에 나누기 1000개 하면 금액이 얼마냐? 300원 나오겠네. 그럼 300원이 원가 잡으시면 되겠네. 다 집어넣어요. 그럼 더해보세요. 480, 240, 120, 300 더하면 얼마 나온다? 1000. 아니, 1140원 나와요. 1140원에 생산량이 몇 개니까? 1000개라면 곱하기 1000 하면 제조원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위당 원가를 구해받았으니까 얼마 나온다? 11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단위당 원가예요. 영상 3번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